하나, 둘, 셋, 넷. 아이고 반가워요. 자, 오늘은 뭘 해볼 것이냐? 자, 오늘은 코र्스 5. 자, 오늘 주로 이제 해볼 주제는 우선은 이제 오늘 해볼 주제는 이겁니다. 짜잔. 레알 게스.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제 기체에 대한 문제를 거기에 좀 넣어두긴 했지만, 지금 오늘은 이상 기체에 대한 이론적 내용, 그거를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론 정리를 좀 할 건데, 왜냐면 이제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특히나 오히려 서울대는 이상 기체에 대한 문제가, 실제 기체에 대한 문제가 한 번 나왔어요. 그것도 한 10년 전에. 근데 이제 카이스트는 또 이상 기체에 대한, 실제 기체에 대한 문제가 몇 번이 꽤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중요한 주제인데, 여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선 자, 우선 이상 기체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까지 했던 주제가 바로 피부에 있는 NRT로 설명되는 이상 기체에 대한 내용인데, 그 이상 기체의 성격이 어떤 게 있죠? 첫 번째? 그렇지. 근데 좋은데 맨 처음 게 바로 입자의 크기가 없어요. 우선 이게 첫 번째. 그래서 근데 말이 좀 이상한 게, 그것의 크기가 없으면 존재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라서 어떤 일부 또 물리학 책엔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해요. 입자의 크기가 없거나 혹은 무시할 정도로 작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인데, 그게 또 없으면 있는 거냐 이렇게 누가 물으면 좀 껄쩍지근하니까 그냥 무시할 정도로 작은,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크기는 없는데 거기에 뭐는 있다? 질량은 있는 진짜 이상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부터 이상 기체는 실제 존재하는 거다, 그렇지 않은 거다,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가 방금 이제 도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짜잔.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인터랙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터랙션이 뭐예요?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인력 청력이 되겠죠. 그게 없대요. 그러면 인력 청력이 없으면 뭐도 없죠? 인력 청력이 없으면 당연히 뭐가 없죠? 보통 이게 물으면 잘 모르더라고요. 분자요? 분자? 인력 청력이 없으면, 물리학적으로 인력 청력이 없으면 바로 뭐가 없죠? 이게 다 물리 시간에 배우거든요. 배우는데도 이걸 딱 물으면, 이게 뭐 계산은 잘해도 이게 말로 물으면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바로 위치 에너지가 없겠죠? 위치 에너지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력 청력을 적분한 게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이게 0이니까 적분해봐야 0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인력 청력이 없으면 바로 위치 에너지가 없다. 그럼 위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녀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러면 누구로만 구성되는 거겠어요? 바로 only 바로 운동 에너지만으로 구성이 된다. 이리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이상기체는 뭐 없는 거 투성이에요. 크기도 없죠, 인력 청력도 없죠, 위치 에너지도 없죠. 근데 뭐는 하죠? 바로 완전 탄성 충돌. 자, 완전 탄성 충돌의 의미는? 그렇지. 바로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일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에너지 보존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시스템에서 에너지 보존되는 걸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엄밀하게. 뭐 대각은 에너지 보존이 되는 것 같거든요, 대각은. 근데 엄밀하게 에너지 보존되는 시스템은 우리 주변에서 있다 없다? 주변에서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딱 하나가 있다면 우주 전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실제로 이제 아주 국한된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이상기체는 그렇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체를 얘기하는데 왜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상기체가 아닌 것을 실제 기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럼 이상기체를 한번 딱 규정을 해놓고 나면 실제 기체가 뭐냐라고 물으면 스스로의 크기도 있고 인력 청력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는, 무슨 말이야, 알겠죠? 그런 국한된 시스템, 이런 걸 실제 기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상기체를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잘 들리겠지? 잘 들리겠지? 누가 좀 듣는 사람? 누구 세 명이나 있네? 네, 진짜 물어봐야지. 소리 잘 들리나? 태연, 우진, 은채 소리 잘 들려요? 태연, 우진, 은채 소리 전달 잘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진이 영상을 보고 있구나. 이거 갑자기 뭐 소리 이상하거나 영상 이상하면 여기 친구들한테 연락해 주세요. 여기 뭐야? 도훈이도 있고요, 미정이도 있고요. 미정 아니 미정 누구였더라? 수민이. 미정이는 누구예요? 미정이 누구지? 그래? 야, 근데 뭐 어떻게 바람피다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요? 미안해. 슈민. 미안해요. 근데 슈민이하고 그 도훈이 있거든요. 방송 이상하면 이 친구들한테 카톡 해도 되고 아니면은 학원에 전화하셔도 돼요. 그래. 됐다. 슈민이? 자, 그렇지. 그래. 당스러워. 그래. 자, 보자. 자, 두 번째는 이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다가 행동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조건을 왜 생각하냐면 이상기체라는 아이디어가 있죠. 하지만 자연과학은 아이디어만 있어도 돼요? 아니면 반드시 뭐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자연과학은 항상 뭐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실험 데이터가 뒷받침이 돼야 되죠. 그런데 방금 봤듯이 이상기체는 생각은 있지만 따지고 놓다 보면 이런 게 있지는 않다고. 그럼 이런 게 있지도 않은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실험으로 보일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실제 존재하는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에서 실험한 데이터로 이상기체에 대한 생각을 실험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을 당연히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 조건이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고요. 좀 세부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수능 화학원 화학투에도 나와. 그리고 요즘은 안 나오는구나. 요즘은 안 나오고 라떼는 수능에도 나왔어. 수능에도 진짜 이게 나왔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거니까 잘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1 뭘까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를 행동하는 조건. 첫 번째. 크기가 작다. 원래 기체는 크게 작죠. 볼. 첫 번째 저압입니다. 저압. 압력이 아주 낮아. 근데 이제 이 압력이 낮다는 건 이게 정성적으로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도 있냐면 바로 부피가 매우 크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 기체가 됐건 이상 기체가 됐건 동일하게 압력하고 부피는 서로 반대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이 낮다라는 얘기는 그건 부피가 아주 크다라는 뜻이니까 그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이 아주 큰 그릇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압력이 아주 낮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좋아요. 그러면 왜 이런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을 하느냐? 우선 첫 번째 1 버로버로버로버 기체 분자 간 평균 거리가 자 저압 조건이거나 부피가 매우 크면 그 분자 간 평균 거리가 뭘까요? 가까울까요? 당연히 멀겠죠. 그럼 기체 분자 간 평균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이나 청력이 크게 나타날까요? 작게 나타날까요? 멀어지면 인력도 아주 작아지고 그 다음에 청력도 아주 작아지는 거죠. 그럼 인력도 청력도 아주 작아지면 뭐도 아주 작아지겠어요? 바로 위치 에너지가 아주 작아지겠죠? 그럼 위치 에너지가 아주 작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누구랑 비슷해진다? 운동 에너지랑 비슷해지겠죠. 바로 이런 상황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압이거나 혹은 부피가 아주 커지면 어떻게 된다? 실제 기체라 하더라도 이상 기체적인 행동을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이렇습니다. 저압이거나 부피가 매우 커버리면 바로 기체 자체 크기를 진짜로 쉽게 무시가 돼요. 자, 잠깐 알려드릴 데이터 중에 하나가 혹시 이 데이터를 아나요? 22.4리터? 뭐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죠. 뭐 이렇게 뭐 수능 교과에도 나오는 데이터인데 물론 조건이 붙긴 합니다. 뭐 이렇게 뭐 0도씨다, 뭐 1기압이다 이렇게 붙긴 하는데 기체 일모를 모아놨을 때 부피가 22.4리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20리터다. 그럼 대충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한 이만 할 거란 말이에요. 20리터만 요 정도 되거든요. 왜냐면 그 물통 2리터짜리가 한 요만한 하잖아요. 10개 있다 치면은 10개, 11개 있다 그러면 요 정도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꽤 그냥 적절히 큰 부피인데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에 있는 요것의 크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기체 자체 크기예요. 크기가 물론 그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략 0.01리터/몰 정도가 돼요. 그래서 기체 일모를 모아놓으면 걔네들의 부피가 대략 0.01리터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제 0.01리터니까는 이제 바꾸면 10ml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ml가 대략 어느 정도냐? 한 요만치 되는 거, 요만치 된다. 그러면 20리터가 이만큼인데 10ml면 요만하니까 진짜로 그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에 따라 대해서 기체 자체 크기가 매우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피가 22.4리터보다 더 커지는 조건, 그럼 더 커지는 조건이 뭐예요? 압력이 낮아지거나 하는 그런 조건에서는 부피가 더더욱 커질 테니까 여기에 있는 이 비율이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입자 크기가 마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뭔지 아시죠? 알죠? 그래서 저압 조건에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바로 고온입니다. 고온 조건. 더우니 화장실 가는 그 도중에도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네. 자, 왜 또 고온일까? 자, 여기서 이제 고온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뭔가의 변화를 얘기할 때는 다른 건 안 변한다라고 생각할 때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다 같이 움직이면 변수가 막 다 움직이면 뭐 때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른 건 고정되어 있을 때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온이다라는 뜻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정적 과정,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높다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더 가깝다라는 뜻인 거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이건 왜 그러냐? 우선 첫 번째 1 그릇 부피가 일정하면 분자 간 인력 청력이 어떻게 될까요? 인력 출력이 어떻게 될까? 어. 고온이 되었어요. 그릇 부피가 일정하면 저온일 때에 비해서 고온이 될 때 기체 분자간 인력하고 청력이 어떻게 될까요? 커질 것 같아요. 인력 청력이 안 변하죠. 왜냐? 인력하고 청력은 온도에 무관하기 때문에. 인력과 청력은 어디에만 달려있죠? 거리. 그렇지. 거리. 그러니까 그릇 부피가 일정하다면 그 분자 간 평균 거리가 어떻게 있어요? 이것도 일정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저온에서 기체 분자가 움직이는 속력이 이 정도고, 예를 들어서 고온에서 어떤 기체 분자가 움직이는 속력이 이거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저온보단 고온에서 이제 기체 분자가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온 조건에 비해서 고온 조건에서 기체들이 더 핑핑핑핑 빨리 움직이겠지만 얘네들이 천천히 움직이건 빨리빨리 움직이건 그 움직이는 상황을 카메라로 착각 찍었다고 쳐봐요. 착각 찍으면 걔들이 움직이는 그 순간의 전체 분포는 같다 다르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전체 분포가 똑같기 때문에 기체 분자 간 평균 거리를 자로 재면 이게 크게 달라질 리가 없다는 얘기죠. 뭐가 바뀌어도요? 온도가 바뀌어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이?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바로 고온 정적 과정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아니 일정하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온도가 매우 커지면 그럼 어떻게 된다?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운동 에너지의 기여도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뭔 말이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있는데 얘가 어쨌거나 뭐 위치 에너지에 운동 에너지 합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very high T 온도가 굉장히 높아. 굉장히 높으면 운동 에너지는 여기 온도하고 아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온도가 아주 높아. 그럼 얘가 억수로 커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냥 그대로. 그럼 얘가 계속 커지다 보면 결국 얘는 가만히 있는데 이 녀석이 변화가 어디에 큰 영향을 주겠어? 역학적 에너지에 역시나 그 같은 영향을 주겠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마치 위치 에너지가 무시 가능한 것처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어떤 상태? 바로 이런 상태.
알겠죠? 그래서 고온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그나마 이상기체적으로 더욱더 행동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놀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그나마 공교육 과정에서는 1하고 2는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한 20년 전 수능에는 이게 나왔었다고. 20년 전 수능이라. 내가 수능을 언제 봤냐면 94년도에 수능을 봤어요. 94년도에. 내가 수능 2회 세대. 수능이 치러진 2회째 세대. 그때 수능에 이게 나왔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등학생들한테도 다 가르치던 내용인데 요즘은 수능 화학투에 나오진 않거든요. 나오진 않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유명한 애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얘는 공교육 과정에서 가르치진 않는데 이게 이제 최근 실제 기체 문제에서 나오는 어떤 그 유행이 있어서 내가 뭘 언급을 하면 바로 세 번째는 그 유명한 보일 템퍼러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냥 보일 온도. 이 보일 온도 조건이 되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굉장히 잘 행동을 합니다. 그럼 저 보일 온도가 뭐지? 이 보일 온도는 뒤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건에서도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잘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 요거 됐죠? 그 다음에 5.3 5.3 자, 5.3 얘는 제목이 compression factor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압축인자인데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알파벳 G로 많이 표현합니다. 네. 이게 G가 저번 시간에 하나 있었죠. G가 왜 비례하는데 요게 있었죠. 이때는 이제 얼마나 이제 충돌하느냐, 충돌 횟수. 그래서 1초당 퍼 1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 얼마나 바글바글할수록, 얼마나 빨리 움직일수록, 얼마나 넙대대할수록 1초당 기체 분자들이 많이 충돌한다. 이거 Z인데 이게 또 Z가 또 이제 약간 달라요. 이게 또 다른 Z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보통 대문자로 쓰고 이거를 보통 소문자로 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걸 안 지킨다고 해서 뭐 구속되거나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책마다 약간 표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얘도 Z고 얘도 Z니까 나와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개떡같이 얘기해도 콩떡같이 알아먹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다른 Z다. 자, 그럼 이제 이 압축인자. 자, 그럼 이 압축인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됩니다. 바로 봐. 짜잔. 요거 이 정의예요. 정의가 뭐 정의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건데 얘를 조금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양쪽 수식을 번갈아 보면 이게 보아하니 요만큼이 요만큼을 이렇게 치환한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써도 그만이고요. 이렇게 써도 그만인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수식이 깔끔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의미는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보다 이렇게 썼을 때 수식이 좀 더 예쁘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이걸 더 선호해. 그래서 보통 화학 책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물리학 책에는 이렇게 좀 더 많이 나와. 알겠죠? 근데 이제 나는 이 표현이 더 좋더라고. 왜냐면 이게 수식 쓸 때 편하거든. 이게 조금 더 예쁘거든. 그래서 이제 이 표현 쓸 건데 부르는 이름은 몰러 볼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릇에 들어있는 그 기체의 부피를 그것의 몰수로 나눈 거니까 몰러가 이제 이거지. 모른다 이런 뜻. 모른다. 부피를 모른다. 몰라. 자, 그것보다 일모를 뜻하는 형용사겠죠. 그래서 이제 일몰의 부피. 자, 하여튼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정의된 이 컴프레션 팩터, 이 값이 두 가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오느냐? 바로 1 이거나 1이 아니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겠죠. 그럼 얘가 1이다 1이 아니다. 여기 이제 어떤 경우겠어요? 바로 1이면 바로 이상기체. 왜냐면 이상기체는 요하고 같잖아요. 그리고 1이 아니면 실제기체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또 어떤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냐면 바로 실제기체가 이상기체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느냐의 어떤 수리적 그 데이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기체는 1이 아닌 값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이 아닌 그 값이 1에서 차이가 나는 정도예요. 왜 어떤 놈은 뭐 1에서 벗어나는, 어떤 놈은 1.1이고 어떤 1.5고 이러면 왜 1.1하고 1.5의 차이가 생겼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느냐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이 실제 기체에서 항상 도입하게 돼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저 압축인자가 이제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되겠죠? 자,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요것이 되고서만. 자, 여기 지금 나잉? 지금 나잉? A. 에이. 5.3. 자, 첫 번째 1. 있어보자. 제목을 뭐라고 쓰지? 제목을 항상 뭔가 글을 쓸 때는 제목 짓기가 참 어려워요. 제목은 우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팬시해야 돼. 이게 딱 봤을 때 쫙 끌려. 이게 참 그리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제목 짓는 게 참 이게 뭔가 예를 들면 예술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제목 짓는 게 진짜 어려울 거긴 할 것 같아요. 어쨌건 제목 그렇지. 제목은 등온 조건, 그다음 기체 종류에 따른 Z에 대한 P의 영향.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온이니까 온도가 일정하는 거죠. 일정한 거고. 그 다음 기체 종류에 따른 거니까 우선 이상기체하고 실제기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실제기체도 이제 보니까 이상기체는 한 가지밖에 없지만 실제기체는 천차만별이겠죠. 그럼 실제기체도 그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실험 데이터가 약간씩 이상하게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특별히 또 우선은 요 압력에 대한 함수로 한번 표현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그래서 이때 여기서 0. 그래서 압력에 따라 이 컴프레션 팩터가 어떻게 되겠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 우선 첫 번째, 짜잔, 이렇게 항상 1이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당연히 무슨 기체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상기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체의 종류에 따라 어떤 패턴이 나타날 수 있냐면 첫 번째, 짜잔, 이런 패턴이 하나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기체의 종류에 따라 짜잔, 이런 패턴이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뭐냐면 1에 대해서 계속 1보다 크게 나타나는 놈 하고요. 한번 작아졌다가 계속 크게 증가하는 놈.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때 압력 스케일이 이게 은근히 요쯤이면 한 1000기압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쯤이면 한 100기압 뭐 이 정도 나와요. 뭐 기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의외로 굉장히 초고압 조건까지 사람들이 실험을 다 해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성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구간이 어디냐면 첫 번째가 여기입니다. 두 번째가 여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고요. 네 번째가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에 대해서 저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1. 저런 지워지네. 자, 첫 번째 1 여기. 저 1번의 상황은 이겁니다. 컴프레션 팩터. 모든 타입의 컴프레션 팩터가 1로 수렴하는 거예요. 뭐 할 때? 압력이 0으로 수렴할 때. 즉 뭐냐면 이상기체는 당연하고 파란 실제가 됐건 실제 기체가 됐건 빨간 실제 기체가 됐건 어떻게 되나? 요렇게 모인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에 정성적인 설명을 붙인다면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아까 저압일 때 그렇지. 바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다가 행동하는 한 조건이었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요거 이게 지금 저압 조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프레션 팩터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저압 조건에서는 1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2. 자, 여기인데. 자, 이쪽은 뭐냐면,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가 어디? 1보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약 버전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면, 1보다 커진다. 그러면 이 1이 사실은 누구의 컴프레션 팩터예요? 바로 이상기체의 그 컴프레션 팩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우선 첫 번째 1. 이상기체에 비해 압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까 컴프레션 팩터의 이제 정의가 MPV over RT 요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등온 조건이니까 자, 온도는 등온이라고 했죠. 등온이니까 이 부분은 일정할 거고. 그럼 보통은 자 압력이 커지잖아요.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그릇에 기체를 놓고 내가 이게 이압 밟으면 얘가 푹 쭈그러 들어들 거 아니야. 보통. 그리고 이제 이게 늘어나고 이게 증가하고 줄어드는 비율이 만약에 똑같다. 이러면 n배 증가할 때
얘는 n분의 1배 딱 증가한다. 그럼 즉 n분의 감소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얘가 n배 증가하면 얘가 n배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두 개를 곱한 비율이 이게 일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 일정한 것의 기준을 이상기체라고 잡은 거고. 그런데 난데없이 그 일정한 것보다 커진 거지. 커진 거지. 그럼 커졌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압력을 늘렸는데 부피가 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곱했을 때 일정한 값보다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즉 실험적으로 보자면 내가 예상을 하고 야, 내가 이 정도 밟으면 이 정도 들어가겠지 이건데 콱 밟았는데 이거 잘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럴 때 어떤 말을 써? 이거 잘 안 찌그러지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야. 그걸 한자말로 압축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러면 왜 압축이 어렵다고 할까? 이때 여러 가지 설명을 만들어 붙일 수 있는데 여기에 이런 설명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기체 분자간 바로 청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잘 찌그러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누르면 당연히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난데없이 기체 분자들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 찌그러질, 즉 분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게 사람에게는 압축이 어려운 것처럼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조건에서 기체 분자 간 인력과 청력 중 인력이 커지는, 청력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압축이 잘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요 2번 조건에서는 기체의 인력, 청력 중 어디가 더 우세? 청력이 우세하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 아이디어를 객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지. 여기. 그럼 세 번째는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인데 1보다 작아요. 그러면 1보다 큰 것과 1보다 작은 거는 당연히 서로 무슨 관계? 완전 반대죠. 그럼 여기 있는 말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다 그냥 반대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큰 거, 작은 거 반대니까 뭐가 어렵지 않다? 어떻게? 압축이 잘 된다. 그럼 압축이 왜 잘 될까? 압축을 시켰더니 갑자기 기체 분자들끼리 인력이 생기면서 지들끼리 더 끌어당기더라.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는 인력과 청력 중 어디가 우세하다? 바로 인력이 우세하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조건 그게 어디냐? 바로 이 3번에서는 기체 분자의 인력과 청력 중 인력이 더 크다. 이렇게 말을 맹글어 붙이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자, 그러면 요 네 번째는 이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가 1이 되고 있어요. 그걸 지금 보시다시피 4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컴프레션 팩터가 1이면 이상기체겠네? 이상기체? 자, 이상기체는 아니죠. 왜냐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 이상기체는 계속 1이어야 이상기체인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쨌거나 나중에는 1보다 커야 되고 근데 어떤 구간에서 1보다 작아야 되고 근데 연소함수니까 어쩔 수 없이 1을 지나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연찮게 일이 된 거지. 그게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이상기체가 될 리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그렇다면 인력하고
청력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어디가 더 우세할까요? 1보다 크면 청력이 우세하고 1보다 작으면 인력이 우세하니까 1이랑 같으면 그 인력 청력도 같아지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이때 재밌는 건 그러면 자 봐. 그러면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요. 그럼 이때 기체 분자 간 상호작용력의 합력은 자, 그 합력은 항상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었냐면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거 했던 거 기억나요? 몇 주 전에 그거 작살 메커니즘 하면서 내가 설명을 했던 건데 합력은 항상 인력 더하기 청력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죠. 마이너스 인력 더하기 청력. 그런데 두 개 값이 같으니까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0 이렇게 표현되겠지. 이때 잠깐 이상기체를 한번 떠올리면 이상기체는 성분 사이의 인력이 어떻게 되죠? 이상기체는? 아까 0이라고 했죠. 청력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합력도 어떻게 되겠어요? 0인 게 이상기체예요. 다 0이야. 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에 있는 실제 기체의 지금 이상은 어떻게 되냐면 인력하고 청력이 같다는 거지 인력하고 청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 성분 사이에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는데 그게 같은 거야. 같으면서 합력만 여기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상기체와 지금 우연찮게 컴프레션 팩터가 1인 요 상황하고는 요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조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됐다. 알겠죠? 자, 그럼 저게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온 적이 있느냐? 여기 줄게요. 지나진다. 깜짝아, 이 형. 예. 네. 같은 상황이면 이상기체는 아닌데 딱 그 조건에서 PV는 NRT를 잘 만족하게 되죠. 그 순간에서 PV는 NRT가 나와 있는 압력, 온도 조건 딱 넣으면 딱 잘 맞게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만 벗어나면 그 조건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그 PV는 NRT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요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방금 도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저 순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있겠죠. 지난 화학 200년 동안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거 연구 안 했겠어요? 다 있죠. 알겠죠? 네. 여기 어떤 건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자 우선 이제 입시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문제로 나왔었느냐. 자 퀴즈. 다음 그래프 위의 각 상황을 컴프렉션 팩터 그래프에 표시하시오. 자, 이제 각 그래프가 뭐냐? 짜잔. 뭐냐면요. 요거 위치 에너지. 짜잔. 분자 간 거리에 대해서 EP가 뭐야? EP. 그 유명한 위치 에너지. 자, 이때 어떤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시키라는 거냐면, 바로, 그래서 기호를 어떻게 정하지? 이게 A, 그 다음에 A,
다음에 그 다음에 B B가 B C D. 저 ABCD를 저 위에다가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될까요? 어디가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A는 어디겠어요? 바로 이 A가 여기에 있는 1번이겠죠. 맞나요? 아, 맞네요. 그 다음 B번은 어디겠어요? B번은 3번이겠죠. 네. C번은 어디겠어요? C번은 4번이겠죠. D번은 어디겠어요? 2번이겠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들을 할 수 있냐면, 자 봅시다. 우선 요 그래프 조건에서, 자, 당연히 잘 봐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합 조건이에요, 고합 조건이에요? 고합 조건이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저합 조건이죠.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자, 분자 간 거리가 점점점 멀어져요. 분자 간 거리가 점점점 멀어진다는 얘기는 압력 측면에서 봤을 때 고합이란 얘기예요, 저합이란 얘기예요? 이리 갈수록 저합 조건이란 얘기예요. 분자 간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진대요. 그럼 그게 어디에? 고합 조건인 거죠. 즉, 이 그래프에서 고합 조건의 상황이 어디냐면 바로 요렇게 갈 때가 고합 조건이라고요. 그러니까 A, B, C, D가 저렇게 딱 대응이 되면 보시다시피 저합, 고합의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이때 여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예전에 짜잔, 요 그래프에서 뭐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접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뭐다? 인력 빼기 청력이라고 했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은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우세? 청력이 우세.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요거, 얘는 인력하고 얘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인력하고 청력 중 어떻게 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면 저놈하고 저놈이 저기에서 딱 저렇게 1대1 대응이 될 거란 말이지.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근데 이때 잘 봐요. 여기서 여기서 짜잔, 보이시죠? 요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컴프레션 팩터의 최소값. 그러면 요 딱 여기 최소값, 이거 어딜까? 저거 어딜까? 기울기가 대목점. 정답. 바로 B 근처 이렇게 리플렉션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접선의 길이가 음수에서 0 된 다음에 양수로 증가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딱 지금 감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청력에 비해서 인력이 가장 커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변곡점이 바로 저기에 컴프레션 팩터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어떤 상황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만약에 함수가 제시가 되면 이 함수를 이제 수리적으로 풀어서 저 그래프에 대응시킬 수도 있는 노릇인 거죠. 알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요 상황을 1대1 대응시켜 보라는 문제가 입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기회가 되면 볼 텐데 하여튼 요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걸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여기 지금 나이 지울게요. 지금 나이 지우자 쓱쓱쓱쓱 지워 아이고. 자, 두 번째는 짜잔. 좀 잘 봐. 두 번째는 이거랑 좀 다른 걸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지? 다른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등온이니까 두 번째는 뭐 해볼까? 등온이 아닌 변온. 온도가 변하는 거야? 온도가 변해? 그다음 기체 종류에 따른 거니까 이 파란 거 빨간 거 다 다른 기체들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온도가 변하는데 동일 기체.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요 놈이 예를 들면 이놈이 예를 들어서 뭐 힐륨 기체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힐륨 기체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암모니아 기체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종류가 다른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온도 조건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기체. 그래서 그걸 지금은 예를 들어 N2라고 한번 해봅시다. 기체 중에 가장 흔해서 실험하기 좋은 게 이제 질소라서 질소 기체에 대한 실험 데이터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도는 일정한데 동일 기체다. 그때 컴프레션 팩터에 대한 압력의 영향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잠깐 그 카톡 온 것 아니죠? 제 거. 그렇지. 재난 문제. 그래. 그래. 재난 문제야? 네. 웬 재난? 서초분 사람 모르겠어요. 진짜로? 또 비 많이 오나? 아까 조금 비 약간 오는 건 봤는데. 오면산 청계산 일부 등산로가 폐쇄되었으며 아, 산림 연접지에 접근. 그래요? 또 비 좀 또 올 모양인가? 난리 났네. 서초구청 수정. 진짜. 진짜. 저번에 비올 때 예. 많이 올때 예. 그 한 10년 전이죠. 왜 그거 이만한 홍수가 딱 10몇 년 전에 왔었거든요. 공교롭게도 그때도 오세훈 시장 때였는데 그때 그거 저기 내곡동 그 아파트 거기 산사태 나가지고 사람 죽고 했던 거 몰라요? 저희는 그때 그럼 10년 전이면 몇 살인 거예요? 저희 그때는 그래요? 저기 저 강남구에 저기 우면산 근처에 그 좀 비싼 아파트거든요. 거기에 이게 경관 좋으라고 산에 이렇게 아파트를 이게 있어요. 비싼 지금도 있어요. 아주 비싸요. 근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6층까지인가? 6층이면 이게 낮은 게 아니잖아요. 이 토사가 이게 쓸어버린 거예요. 전멸했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멸했어요. 정말로. 정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창으로는 바람이 들어와야지. 우리 아파트 창으로 흙이 들어오는 거야. 상상을 해봐. 무슨 말이야? 이렇게 가만히, 저기 뭐지? 이러는데 갑자기 이게 산이 우르르르 하면서 이게 하필 이제 무슨 공사한다고 나무 뽑고 이렇게 민둥산으로 드러냈던 거야. 그래서 비가 막 와가지고 이게 머드 슬라이드가 일어난 거지. 그래갖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냥 다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여러분 산사태라고 하는 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산사태 그 유튜브 같은 영상 보시면요. 무시해요. 거기 휩쓸리잖아요. 뼈도 못 추요. 그냥. 산사태라는 건 진짜 무서운 재난. 이거 막을 수도 없으니까
불나고 홍수 나는 거 100배예요. 진짜로. 정말 무서운 게 산사태거든요. 왜냐하면 물과 불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산사태가 나는 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 물리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에 비해서 불나는 거에 비해서 흙이 훨씬 더 고밀도잖아요. 고밀도의 100% 물리력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되게 좋은 아파트예요. 이게 다 쓸려나. 그리고 여긴 괜찮고 이 아파트 유리 다 깨지고 흙이 팍 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반대로 튀겨나갔어. 그걸 다 이렇게. 예. 하여튼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딱 10년 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오세훈 시장이 있는 그 뭐라 또 특정인 얘기한 그런데 좀 그 분이 계신 그 정당이 집권을 하면 그 서울시의 하수관리 쪽에 예산을 빼요. 이번에도 뺐다 그러더라고. 600억인가 삭감했다더라고. 그럼 그게 뭐 하는 거냐면요. 저기 도로 있잖아요. 거기 뚜껑 열고 쓰레기 치운 예산이에요. 이렇게 쓰레기 치운 예산. 이게 뭐냐면 물 빠지잖아요. 물 빠지면 거기 이제 물만 나 사람들이 담배꽁 정도 버리고 뭐 하잖아. 그럼 그게 뭐 쓰레기 쌓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사실은 때때로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쓰레기를 다 빼놔야 돼 이렇게. 그래 물이 확 잘 지나가지. 그 예산이 1년에 한 600억, 800억 되는데 왜냐면 서울시는 높잖아. 하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지금 정권에서는 항상 그걸 삭감해요. 그러니까 이번 해도 지금 방금 뉴스 났던데 680억인가 삭감했더라고 서울시에서. 그리고 10년 전에도. 그러니까 삭감해서 그걸 어디다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비만 오면 확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물이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만 깨끗해도 물론 100% 홍수를 막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홍수는. 근데 이제 이게 좀 깨끗하면 시간을 벌 수는 있어요. 시간을. 알겠어요?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막혀 있으면 확 되는 거고 뚫려 있으면 좀 천천히 차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준비할 시간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사건인 거죠. 이것도 이제 부동산 개발 이것 때문에 우면산 거기 아파트. 그래서 그 아파트 있잖아요. 되게 비싼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뉴스에 그 막 가처분 금지 신청이 됐어요. 아파트 이름 내지 말라고. 예. 아파트 값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뉴스 나올 때 다 모자이크 처리되고 근데 누군지 사람 다 알아. 근데 그 아파트 그 산 거기 뭐 산타테나타 산 하나밖에 없고 거기는 아파트 그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다 아는데 뉴스에는 그 이름을 얘기할 수 없어. 이름이 볼드모트야. 막 아는데 말을 못해. 하여튼 뭐 그랬던 적이 있지. 그래. 근데 이번에 또 재난 문제가 왔군요. 무서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저기 도훈이도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이게 산이 흔들리는지 한 번씩 보고 다녀야 대훈 알겠죠? 무섭다잉. 굉장히 무섭다잉. 중턱에 섰는데. 정말요? 정말요? 그러니까 유심히 봐. 글쎄요. 나무가 이상하게 흔들린다면은 큰일 나. 계속 봐. 알겠죠? 봐야 돼. 하여튼 그렇죠. 주변에 공사했거나 그런 주변에 땅만 안 팠어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왜냐 저희 집 바로 위에 네. 중학교가 있는데 중학교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걔가 막아서지 않을까요? 그 중학교면 좀 터가 좀 넓겠구나. 뭐 그나마 낫네. 근데 가장 문제가 거기 무슨 아파트 같은 거 짓는다고 땅 이렇게 파놓은 거 있잖아. 그게 제일 무섭거든. 그럼 나무가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건데 뭐 그거만 없으면 뭐 그 문제는 아닌데. 네. 참. 저희는 산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 다행이다. 자, 이거 해봅시다. 갑자기 또 재난 문제에서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나. 자, 요거만 하고 간단하게 좀 하고 쉬었다 왔습니다. 짜자자잔. 짜자자잔. 컴프레션 팩터 또 압력. 이상기체. 자, 그럼 이제 역시나 컴프레션 팩터 1에 대해서 동일 기체에 대해서 온도를 달리하면서 실험을 하면 여러 가지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입 600도씨. 그 다음 오입 마이너스 100도씨. 그리고 자, 요쪽이 대략
1000기압 정도고 이쪽이 대략 뭐 상황마다 다르지만 100기압 정도 라고 했을 때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자. 자, 보자. 수민이 좀 졸리는구나. 어제 밤새가지고. 그래요? 눈이 아프다. 그게 졸리다는 거죠. 나 힘내주세요. 눈이 아프다. 자, 보자. 이거만 하고 간단하게 하고 했다 했어. 자, 잘 봅시다. 여기 난데없이 영하 100도, 600도 좀 너무 생뚱맞은 온도 차이죠. 네. 그냥 멀리 얘기하는 거겠어요. 600도와 마이너스 100도예요. 그냥 좀 매우 뜨거운 조건. 그다음 얘는 아주 차가운 조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몇 번 얘기했지만 바로 고온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바로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와 이상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 사이의 편차가 작아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에 비해 중에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중에 이 흰색 그래프하고 그나마 조금 더 전반적으로 가까운 게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빨간 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고온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지. 알겠죠?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근데 이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생각해볼 게 뭐냐. 봐. 이게 뭘까요? 상온. 따뜻한 상온. 25도 쾌적한 온도. 25도가 뭘까요? 일반적인 경우. 300켈빈. 300켈빈. 그래. 대충 그 정도죠? 자, 뭘까요? 이게 봐. 보일 온도입니다. 보일 온도. 정확하게는 보일 온도 근처예요. 근처. 왜 근처냐면 요 질소 기체의 경우 보일 온도가 40도 언저리예요. 40 몇 도인데 저 정도 되는데 어떤 보일 온도라고 하는 특정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근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40도나 25도나 켈빈 온도로 바꾸면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25도씨에서도 보일 온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 보일 온도 이게 뭐야 난데없는데 왜 저게 뭐냐? 이겁니다. 저압 조건의 보일 온도에서 실제 기체는 실제 기체는 가장 이상 기체 적으로 행동한다. 그걸 보여주는 게 저 25도리 언저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상 기체의 경우 이상 기체의 경우 컴프레션 팩터가 1이죠. 맞나요? 그러면 1이면 요거에 대한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0이겠죠. 왜냐하면 1로다가 컴프레션 팩터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함수를 미분하면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상기체의 컴프레션 팩터가 1로 일정하기 때문에 얘를 미분을 해버리면 접선의 길이가 당연히 0이 되겠지. 맞나요? 자, 그런데 실제 기체의 경우는 바로 컴프레션 팩터 값이 0으로 수렴해요. 언제? 압력이 0이 될 때. 맞죠? 1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면 이상하지. 그래서 압력이 0으로 수렴할 때 컴프레션 팩터가 이상기체의 그 뭐냐면 컴프레션 팩터처럼 1로 수렴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때 만약 요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를 미분을 한 다음에 바로 압력이 0으로 갈 때. 그럼 압력이 0으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그래프에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인 거죠. 이게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욱 이상기체적이겠죠. 맞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빨간 그래프 당연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기체가 실제기체적으로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이라 할 수 있지만 원점에서 접선의 길기가 0은 아니죠. 파란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이 파란 그래프와 빨간 그래프 사이에 이런 조건의 어떤 온도가 특별히 있다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에 가깝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압력이 100기압이거든. 그럼 100기압이면 사실 사람에게 100기압이면 큰 기압이에요? 작은 기압이에요? 이것만 해도 엄청 고압이거든요. 예를 들면 목성 정도만 해도 200기압 정도라고요. 목성 조건이 이 정도거든요. 근데 평생 사람이 살면서 목성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도까지만 해도 기체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거의 대부분의 성격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대략 100기압 정도까지만 딱 잘라봤을 때 이때는 오히려 600도씨보다는 25도, 그러니까 보일 온도 근처가 오히려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더 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일 온도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온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일 온도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온도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보일 온도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상적으로 방금 이제 간단한 그래프의 패턴으로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걸 약간 수리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느냐 혹은 실제적인 상황이 뭐냐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부터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그트쇼. 깜짝아. 예. 뭐라고? 저걸로 정의를 한 거예요? 예, 이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원점에서 컴프레션 팩터의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온도. 그러니까 원점이니까 저압 조건이겠죠. 저압 조건에서 접선의 기울기, 컴프레션 팩터의 접선의 기울기를 0으로 만들어주는 온도를 보일 온도라고 정합니다. 오케이, 됐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원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냐, 음수냐, 양수냐의 의미가 있어요. 그걸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연속적이니까. 그렇죠. 연속적이니까 그게 음수다가 0이다가 양수다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도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면 요 그래프하고 여기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변한다고요. 그럼 그 온도가 또 갖는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겠죠. 네, 그걸 이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비 많이 오면 안 돼. 내 택시 들어갔는데.